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형태별 자료 이야기 잘 듣고 계시죠? 물론 분량이 짧아서 더 상세하게는 이야기를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측면들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영상은 영상막이나 텔레비전 등의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을 뜻하고 보통 영화라든가 텔레비전, 비디오, 광고, 사진 등의 시각 기호다 라고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징을 보게 되면 음성, 문자, 영상 등이 통합된 매체, 그래서 복합 다중 매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결합 양식 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영상은 보통 우리가 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음성은 듣는다, 그리고 문자는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막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문자이기 때문에 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상은 결국 이와 같이 보기와 듣기와 읽기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결국 전해주고 있는 많은 양의 정보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즉 영상에서는 보여주는 그림과 그리고 들려주는 음성과 또 읽어야 되는 문자를 통해서 그 시청자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전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에도 세 가지의 기호, 즉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엔 언어 기호, 그 다음에 영상 기호, 음악 또는 음향 기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 기호는 대사 아니면 자막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듣는다, 어느 것은 본다, 어느 것은 읽는다라고 이제 앞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더할 수 있어야 결국 이 영상이 어떤 주제를 갖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기호들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언어부터 이야기를 드리는데 언어는 영상 기호가 갖고 있는 다의성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정을 해준다라는 맥락인 거죠. 동시에 정보 전달과 의미 강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영상만 계속 이어지는데 대사가 없다, 자막이 없다, 그러면 물론 해석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아니 결국 그래서 이 감독이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라는 그 물음표가 가시지 않을 것이고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봤다고 한다면 서로 해석이 달라서 아마도 합의점에 이르기가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어, 특히 말과 글, 문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영상은 아무래도 이제 영상 자료에 대한 이야기니까 가장 많은 비중이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림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사라든가 자막이라든가 음향 효과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음향 효과가 매 장면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대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영상 자료는 영상이 기본이다. 가장 비중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한눈을 팔지 않고 집중만 한다면 계속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보는 사람들마다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엔 의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도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음악 또는 음향 효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또한 메시지 전달 기능이 있고요. 영상 이미지를 강조하는 기능,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기능, 그리고 만약에 보통은 상황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씁니다만 그렇지 않은 음악을 쓴다고 한다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면 영상과 어울렸을 때에는 의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라고도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이와 같이 영상도 서사를 갖고 있는데 특징은 수용자가 주목만 하게 되면 매 순간 어떤 입적인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종이책을 읽으면 줄 글로만 이어져 있으니까 독자들이 자유롭게 상상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영상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라는 차이점을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 순간 다 장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상상이 더해질 순간이 없어요. 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종이책을 읽는 것만큼의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이게 영상 서사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은 서로 분리가 되거나 합쳐져서 얼마든지 다른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담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즉 어떻게 구성을 했는가, 이를테면 촬영을 한 것을 나중에 필름들을 다 이어 붙이는 작업을 할 텐데 어느 것을 앞에다가 두고 어느 것을 뒤로 빼느냐, 또 어디를 잘라내느냐 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의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더불어서 영상이 갖고 있는 시공간적인 특성 또한 문자와는 다르다 라는 그런 맥락이고요. 특히 영상은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움직임이라든가 심지어 정적인 장면에서부터도 다 나름대로의 서사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다 면밀하게 알려면 사실은 카메라 기법이라든가 빛을 어떻게 썼는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일반 시청자들께서는 그걸 다 알긴 어렵죠. 근데 그저 내가 느끼는 바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답을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늘 그렇게 해왔듯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영화 제목 넣으면서 결말 무엇? 이렇게만 넣어도 이미 나 이전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또 나름대로 해석을 담은 글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종류별 영상을 또 읽는 게 필요합니다. 영상이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뉴스, 광고,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등등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영상들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영상이라는 언어, 그리고 음향이라는 영어, 그리고 언어, 즉 대사라든가 자막이라는 언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또 다르죠. 뉴스 다르고 광고 다르고 뮤직비디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각각을 쪼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마다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뉴스 리터러시 별도로, 광고 리터러시 별도로, 실제 광고를 보면서 과연 저 카메라 앵글이며 저 등장하는 색깔이며 등등, 음향 효과며 등등 이런 것들은 어떤 의도일까? 라는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특히 요즘 청소년들, 아이들이 영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조금은 더 비판적으로 보면서 나에게 조금 더 이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라는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시대 흐름에 발 맞추어서 이런 영상들을 체계적으로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안들도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것도 영상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영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나는 그 영상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죠? 나는
수동적인 시청자이기 때문에 그냥 전해주는 대로 보고만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가 없긴 하지만 조금은 더 능동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가? 라는 그런 기본 태도의 차이는 상당히 많은 결과의 차이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내가 먼저 특히 뉴스라든가 등등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시고 그런 다음에 자녀들 학생들에게도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유튜브 내용은 너무나 무해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쩌면 너무 노잼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독서 활용 분야에 대한 이론들을 주로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활용 방안들을 조금씩 이야기를 드리는 상황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상 무해하고 유익한 내용들이 주가 되니까 계속 구독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